3월 셋째 주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이전과는 서구에서의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서구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식민 지역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이대로 마무리 지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승전국들이 땅을 나눠 가질 때 당연하게도 독일이 가지고 있던 독일이나 이태리 이런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상당 부분의 식민지도 미국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나라들의 자연히 속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각기 나라는 서로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수 민족들 혹은 식민지 지역의 나라들이 독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서구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못 먹을 거니까 니들도 먹지 마. 이런 의미에서의 민족 자결주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승리를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입니다. 소련과 미국 두 나라가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됐어요. 우리는 서구식 특히 미국 중심의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독일을 막아낸 건 소련이에요. 소련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고 어마어마한 물량, 여기서 물량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결국은 독일을 전쟁에서 지게끔 만들어요. 소모시키고 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 이후에 공산화되어 있던 소련과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국가였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가 둘이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서 간의 냉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냉전 이데올로기예요. 반공 이데올로기죠.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주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어요. 이 문제가 조금 시들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테러리스트라는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의 그 독립하던 군대, 그 군대를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중심의 테러리스트들이 대거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독립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을 마땅치 않으니까 서구는 자기네 식민지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니까 그 식민지가 독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권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았던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은 당연히 소련의 지원을 받았어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공산화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빨갱이 나라가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고 난리가 났던 거죠. 왜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6.25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이 갈려있기 때문에 이념으로 대립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먹혔던 거예요. 공산화 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거국적으로 보자면 공산화라는 말은 그 이전에 독립운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 누구의 지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사상을 주로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느냐.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도 되고 군사적인 이유도 되겠지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머리 아파했던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키워낸 정치 집단이 탈레반입니다. 양키들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군사적인 모든 지원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독립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 얘기를 듣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테러리스트 하면 중동 사람들을 생각했고 그 이전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아일랜드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통치했어요. 그 영국을 신세의 나라로 부르는 이유가 나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데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일랜드를 식민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올드보이 오목동의 노래 그 노래가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아일랜드 군대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젊은 청춘에 지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노래였지 그게 목가적인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평화를 상징하고 드높은 벌판에서 목동이 떠오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런 목동의 삶을 추구했던 아일랜드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담긴 노래란 말이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테러라는 인식으로 서방 광고를 해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자에 일어났던 그 이슬람교들의 테러 사건들의 상당수의 배후에는 서구의 지원을 받는, 특히 미국이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권과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겠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 간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 싸움에서 사람들이 잘 동조해 주지 않고 세계적인 인식도 모자라니까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는 그것을 테러라고 규정해서 발표했던 거죠. 그 맥락으로 외인들이 우리 안중근 장군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선생을 테러 수장, 단체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에서 볼 때는,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바로 이 근자에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테러리즘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들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은 지금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서슬퍼런 악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국가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을 찬양 고무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대학생 애들이 우리 때입니다. 저가 80학번인데 80년대 때 우리는 잘 알다시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어요. 전두환 패거리들은 광주의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군이 관여되어 있다는 그런 개소리도 하고 정치권 중 일부가 선동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맥을 같이 하다가 부마 지역, 자기네들이 지금 보수의 집결지가 돼버린 그 지역을 문제로 만들기 싫어서 터트린 지역이 바로 광주였던 거죠. 근데 광주도 우리가 이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계 언론에 휩싸여서 테러니 테러리즘이니 하고 불렀던 그 사건들에 대한 명칭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서구 애들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테러리즘이다,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여하튼 우리 때도 그랬지만
학생 애들이 막시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그닥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몇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제국주의 시절 수탈적인 신분제도, 귀족과 양반들이 대다수의 재화를 독점하고 그걸로 부를 누리고 그것이 신분이 되었던 그 문제를 고스란히 시민혁명을 빙자한 신흥 자본가들이 가져가 만든 제도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제도 아래서 식민지도 유지되어 왔고 그 뭐 노예도 다 그 제도 아래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반해서 막시즘은 그 정치의 주체, 경제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는, 인민으로 보는 사상이 들어있고 공공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면서 사람들이 독점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독점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빨갱이 나라가 된다, 공산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형식 표면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인 내용은 공공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주인집 땅을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온 가족이 1년 내내 매달려서 농사를 짓고 자기 땅이 아니니까 농사 짓는 거는 고스란히 지주가 다 가져가 버리고 정말 굶어 죽기 딱 직전만큼의 아주 소량의 곡식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조상 대대로 혹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나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내 땅입네 하고 차지하고 앉아서 기름진 음식이나 처먹으면서 무슨 신선 노름이나 하는 것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농민들 입장에서는, 노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일은 우리가 하는데, 노동은 우리가 하고 땀은 우리가 흘렸는데 처먹는 건 지들이 처먹어? 그것을, 그 결과물을 지들이 처먹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시즘이. 신분 타파를 하는 거죠. 동학혁명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동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동학 이야기를 자꾸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학의 기본적인 사상이 막시즘과 그닥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초들의 세상을 만들고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고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막시즘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 제도가 깨어지면서, 즉 인민이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먹물들이 문자를 독점하려 하고 민초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똑똑하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 애들이, 노예는 말귀나 알아들으면 돼. 그리고 그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도 니들 다 잘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그 중에 머리 좋고 똑똑한 놈 한 놈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거를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마름입니다. 그래서 걔는 노비들이 입는 허름한 작업복이 아니라 집사들이 입는 턱시도를 입고 백인인 양 행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앞장서서 열심히 더 지독스럽게 노예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잘 압니다. 권력가들이 어떻게 하면 민중들을, 민초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잘하면, 너희들도 출세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골조가 이거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겨우 먹고 살아. 배고파.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봐, 누구도 잘 살잖아. 조금만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봐, 누구도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예요. 그게 자본가들의 생각입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충분히 노력했다면 잘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사회 탓만 한다, 제도 탓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어려서부터 외대천왕 끌고 다니면서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씩 혹은 돈 천만 원씩 술 먹으면서 노는 것이, 그런 논팽이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준 거니까 당연히 자식 재산이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해요. 부모가 번 재산은 무조건 자식 거다? 아닌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자본주의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교회도 세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야말로 목사들은 한 게 없어요. 입만 벌리고 나불나불 한 거죠. 돈을 낸 건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이 헌금을 내고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해서 세우는데 그걸 자식한테 딸락 물려준다? 또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예 하고 아멘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비로한 체제가, 이념이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오고,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제도인 양, 이념인 양 사람들이 각인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각인이 깨어지는 걸. 그 각인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막시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꼭 막시즘을 들먹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 민족이 누누이 이어온 동학정신, 인내천 사상을 이해하면, 이걸 가르치면 막시즘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거예요. 몇몇 인물만 띄워내고 농민혁명인 척하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 이것이 하나의 이념이 되지 않고 목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자본주의가 주류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동학은, 인내천의 사상은 그들에게는 테러리즘이고 폭동이고 죄라고